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에게는 무조건 솔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 본 분들은 다른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음을 다 보여주는 순간 오히려 친구가 부담스러워하며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한다는 걸요. 더구나 중년을 넘어서면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모든 걸 다 드러내면 관계가 틀어지고 적당히 감추고 포장하면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운 친구 관계의 작은 비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친구들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6가지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모두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근히 비아냥거리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친구 관계에 독이 되는지 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던 것들을 이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솔직함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농담인 척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너는 참 단순해서 좋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바보 취급하거나 역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라고 하면서 노화를 지적합니다. 너는 살이 쪄도 신경 안 쓰니까 편하겠네라고 하면서 외모를 비꼬거나 자식이 그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죠. 이런 말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냥 농담이었는데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분명히 상처받습니다. 더 교묘한 건 직접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서 화를 내기도 애매하다는 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낙천적이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좋겠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철없다고 돌려서 말하거나 돈 걱정 없이 사니까 여유롭겠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현실 감각이 없다고 암시합니다.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하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농담인 것 같은데 뭔가 기분 나쁜 말,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은 더 아픕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바뀔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미 정해진 것들이 많거든요. 외모든 성격이든 처지든 쉽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당하면 더 상처받게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친근하게 장난친 것뿐인데 우리 사이에 그 정도 농담도 못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솔직하고 털털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말 친구의 문제점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문제점을 굳이 지적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거나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아냥거리지 말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하세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라고 하거나 혹시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절대로 너 요즘 늙어 보인다. 살 많이 쪘네. 표정이 우울해 보여 같은 직접적인 지적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만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63세 정혜숙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혜숙이는 참 단순해서 좋겠어. 세상 걱정 없이 사니까라고 하면서 정혜숙 씨를 철없다고 돌려서 말했습니다. 또 너는 남편이 다 해주니까 편하겠다.
나는 집안일부터 바깥일까지 다 해야 해서 힘들어라고 하면서 정혜숙 씨가 남편에게 의존적이라고 암시했어요. 처음에는 정혜숙 씨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비슷한 말이 반복되자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내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 만날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았어. 결국 정혜숙 씨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이유로 하나둘씩 빠지면서 결국 그 모임은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왜 모임이 없어졌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68세 김옥분 씨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꼬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입고 나오면 요즘 용돈 많이 받나 봐. 좋겠다라고 비꼬고, 누군가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돈 많은 사람은 다르네. 우리 같은 서민은 집에서 TV나 봐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손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 정도면 만족하겠다. 요즘 애들이 어디 그래도 되나라고 깎아내렸어요. 김옥분 씨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언제 그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털털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걸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더라고.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나빠져.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고 결국 김옥분 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친구를 피하게 됐습니다. 운동 시간도 다르게 하고 만나더라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됐어요. 그 친구는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다고 불평했지만 자신의 말이 문제였다는 건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이 얼마나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존심이 더 예민해집니다. 평생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나 선택들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깊이 상처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실수로 그런 말을 했다면 바로 사과하세요.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네라고 인정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유머는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것이지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보다 더 힘들었다는 경쟁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각자 겪어온 시련과 고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게 됩니다. 아, 나도 그런 일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너보다 더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친구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친구가 요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 그게 뭐야? 나는 그때 남편이 사업 망해서 빚까지 져서 얼마나 고생했는데라고 대답합니다. 친구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야 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뭘 나는 수술비만 1,000만 원 넘게 들었어 라고 맞받아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힘들었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고통이 하찮게 여겨지는 기분이 듭니다. 마치 고통의 크기를 재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내 것은 별로 무겁지 않네라고 판정받는 것 같은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친구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자기 이야기만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 말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쟁적인 말은 더 위험합니다. 각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힘든 경험도 많고 그래서 자신의 고생담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 고생은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통에는 크기 비교가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이 겪는 일이 가장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문제 같아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정말 힘들겠다. 많이 속상했겠네. 어떻게 견디고 있어라고 그 사람의 감정에 집중해서 공감해 주세요. 만약 정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어. 너도 혹시 해볼까? 이렇게 하면 경쟁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친구가 막 힘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을 때는 일단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62세 김정숙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주 만나는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모임에서 한 친구가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치매가 오신 시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정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나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둘 다 10년 넘게 모셨는데 그것도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고 너는 한 분만 모시면 되잖아. 나보다 훨씬 낫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이 하찮게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개인적인 고민은 더 이상 그 모임에서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김정숙 씨는 왜 분위기가 어색해졌는지 한동안 몰랐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된 김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내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무신경했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이명희 씨의 경우인데요. 이분의 오랜 친구가 자식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손자 학원비며 과외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명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걱정해. 나는 애들 셋 다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때 등록금이 얼마나 비쌌는지 알아. 지금은 장학금도 많고 학자금 대출도 있잖아. 나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고생했지. 그 친구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요즘 상황과 예전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경제적인 고민은 물론이고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도 잘하지 않게 됐습니다. 몇 달 후 이명희 씨는 그 친구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화만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이명희 씨는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줬구나. 그냥 힘들겠다고 공감해줬으면 됐을 텐데 괜히 비교를 했네. 이제라도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겠어.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내가 더 힘들었다는 말이 얼마나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정말 힘들겠구나. 어떻게 견디고 있어? 많이 지쳤겠네라고. 그 사람의 감정에 온전히 집중해서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더 따뜻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근히 학벌이나 돈을 자랑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친구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취나 배경을 드러내고 싶어 하게 되죠. 특히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은근히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라고 시작하거나 예전에 강남에 집 있을 때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경을 드러냅니다. 아니면 내 후배가 대학 교수인데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게 들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런 배경이 없다면 더욱 위축되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더 교묘한 건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요즘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증권사에서 자꾸 전화와서 귀찮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할 돈이 있다는 걸 알립니다. 아니면 병원 원장이랑 골프 치는 데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맥 수준을 과시하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 중에 갑자기 상대방의 학벌이나 경제적 배경이 드러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진짜 우정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계속 자신의 우월한 배경을 드러내면 상대방은 점점 위축되고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친구 관계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고 현재 상황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어서 자랑스럽고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좋은 면만 은근히 드러내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사는구나.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방식이 중요해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아들이 드디어 취업했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을 말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도 배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굳이 자식 자랑을 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 요즘 어때? 많이 걱정되지라고 상대방을 먼저 챙겨주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돈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투자나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규모를 드러내지 마세요. 주식이 좀 올랐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거나 집값이 많이 올랐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암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64세 홍미경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 동창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모임에서 한 친구가 계속 자신의 배경을 드러내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변호사고 둘째가 의사인데 요즘 애들이 너무 바빠서 연락도 잘 못해라고 시작해서 예전에 강남 아파트 팔고 지금 집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 차익이 꽤 났어. 지금도 투자용으로 몇 채 더 가지고 있긴 한데라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참 잘됐다고 축하해줬지만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자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미경 씨도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자식들이 평범한 직장인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리 여유롭지 않은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축되는 거였어요. 결국 홍미경 씨를 비롯해 몇 명이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져. 친구 만나러 가는 건데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랜 우정을 잃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6세 박순자 씨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학벌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여자가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라고 시작해서 우리 과 동기들이 지금 다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 한 명은 대학 교수고 한 명은 큰 회사 임원이고라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학 교육의 질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더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고 해요. 박순자 씨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을 못 갔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더라고. 결국 박순자 씨는 그 이웃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날 때마다 은근히 자기가 더 배웠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어.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은근한 자랑이 얼마나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별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민감함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미 인생의 큰 틀이 정해진 상황이라서 비교당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의 좋은 면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듣고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인지 먼저 고려해 보는 겁니다. 대신 친구들의 좋은 면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너는 참 마음이 따뜻해. 너랑 있으면 편안해진다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고 관계도 더 돈독해집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친구 관계를 망쳐 놓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금세 알아차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하면 분명 후회할 텐데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확신에 찬말을 하게 됩니다. 살아본 경험이 많으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건 아니야.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친구는 어떤 기분이 될까요? 자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부정당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모든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유와 상황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행동 같아 보여도 본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경은 무시한 채 결과만 보고 너가 그러니까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더구나 중년 이후에는 이런 말의 파괴력이 더 큽니다.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부정당하면 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내가 평생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자괴감까지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접근 방식입니다. 너가 잘못했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힘든 상황이구나. 그런데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난받으면 방어적이 되지만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인정해주고 나서 조심스럽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친구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박영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이혼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다는 거였어요. 박영자 씨는 선한 마음에서 조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건 너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야. 너가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될 텐데 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죠. 친구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내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해? 라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자 씨는 왜 친구가 그러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남편과 대화도 시도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박영자 씨는 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힘들었겠다. 많이 고민됐겠다고 먼저 말해줬어야 했어. 그랬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최순덕 씨의 경우인데요. 이분의 친구는 자식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걱정된다는 거였어요. 최순덕 씨는 그건 너가 평소에 애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으니까 그런 거야. 너가 그러니까 애가 철이 없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식 이야기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고민도 더 이상 털어놓지 않게 됐습니다. 관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죠. 나중에 최순덕 씨가 깨달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친구는 해결책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걱정스러운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거였어요. 정말 걱정되겠다. 부모 마음이 어떨지 알겠다라고 공감해 주기만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괜히 원인을 지적하려고 해서 관계를 망친 거였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말 대신 힘들겠다, 걱정되겠네, 많이 고민됐겠구나라는 공감의 말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더 편안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건건 남의 흉을 보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친구 관계를 메마르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웃의 소식, 친척의 근황, 옛 동료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소문들이 귀에 들어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자꾸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집 며느리가 참 버릇없어. 옆집 아들이 아직도 결혼 안 했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누구네는 돈이 많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빚이 더 많대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면만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소문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기도 해요. 들은 얘기로는 누가 그러는데라고 시작하면서 추측과 소문을 섞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갑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화제거리가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험이나 흥미로운 일들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대화를 들어야 하는 친구의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들어주지만 만날 때마다 남 흉보는 이야기만 나오면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를 만났는데 온통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더 심각한 건 이런 대화가 습관이 되면 점점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만 찾아보게 되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분위기도 어두워지고 만나는 시간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은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미래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과거 이야기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부정적이기만 하면 만나는 자체가 우울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혹시 나도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불안해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 흉을 잘 보는 사람은 자신의 흉도 볼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안 좋은 일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화제거리 때문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흉보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참 안 됐네, 걱정되네라는 식으로 동정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절대로 그러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 자업자득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같은 비난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듣는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창원에 사시는 65세 최영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웃이 만날 때마다 다른 집 흉만 보더라는 거예요. 몇 동 몇 호 아줌마는 참 이상해. 인사해도 대답도 안 하고 위층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해서 민폐야. 저 집은 쓰레기도 제대로 안 버려.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겠어 라는 식으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흉봤습니다. 처음에는 최영희 씨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그 이웃은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소문들까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몇 동 몇 호는 부부 사이가 안 좋다더라. 저 집 아들은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더라는 식으로 추측과 소문을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했다고 하더군요. 나도 뒤에서 저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불안했어.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남 흉보는 이야기만 하니까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았지. 결국 최영희 씨는 그 이웃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적당히 넘어가게 됐어요.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나빠져.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온통 불평과 흉보는 이야기뿐이야.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7세 박정자 씨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종교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교회 사람들 흉만 보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헌금도 적게 내면서 앞자리에 앉아, 누구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딴소리에 목사님도 요즘 설교가 별로야 라는 식으로 교회 사람들을 다 비판했습니다. 박정자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하더군요. 교회에 가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어. 그 사람과 있으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 더 심각한 건 그 친구의 영향으로
박정자 씨 자신도 점점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게 되더라고. 결국 박정자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게 됐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이면 안 되는데 같이 있으면 내 마음도 어두워져서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았어. 이런 사례들을 보면 남 흉보는 말이 얼마나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말하는 사람 자신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평안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사람 흉보는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세요. 대신 좋은 이야기, 감사한 일들, 긍정적인 소식들을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정말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세요. 비판보다는 해결책을, 흉보기보다는 격려를 선택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좋은 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쁜 말은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6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며 놀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친구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아시나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 보면 서로의 과거를 많이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 했던 어리석은 일들, 부끄러운 실수들, 후회되는 선택들까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거 이야기를 농담거리로 꺼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너 기억나지? 예전에 그 사람한테 속아서 돈 날린 일,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직도 생각나네. 아직도 그때 일 생각하면 웃겨라는 식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농담으로 포장해서 말합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얘가 젊었을 때 정말 웃긴 일이 있었는데라고 시작하면서 친구의 부끄러운 과거를 폭로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굴욕감을 주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들은 더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그때는 어렸으니까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런 실수들이 인생의 큰 상처나 후회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 그때 이혼할 뻔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 참았네라는 말이나 예전에 사업 망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라는 식의 말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자신의 과거 실수나 아픈 기억을 남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이에 그런 것쯤은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랜 친구 사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상처가 되는 말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실수나 후회스러운 일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잘하면 되라는 마음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아파하게 되거든요. 그럼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재미를 위한 거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말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거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그때 일이 힘들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네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거죠. 절대로 너 그때 정말 바보 같았어. 아직도 그 일 생각하면 웃겨. 그때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관계만 망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66세 임순화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요.
40년 넘게 우정을 유지해 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에서 그 친구가 임순아 씨의 과거 실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순아가 젊었을 때 정말 웃긴 일이 있었는데 결혼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까지 빌려줬어. 그때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임순아 씨에게는 그 일이 인생 최대의 상처였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그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일을 농담거리로 만들어서 동창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임순아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 그 일은 내 인생 최대의 상처인데 그걸 웃음거리로 만들다니. 그날 이후로 임순아 씨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40년을 친구로 지냈는데 내 가장 아픈 상처를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친구라면 그런 일은 조용히 묻어둬야 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세 홍영자 씨의 경우인데요. 이분은 직장 동료였던 친구와 퇴직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홍영자 씨의 과거 실수를 들춰내더라는 거예요. 너 기억나지? 그때 부장님한테 혼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승진 못했을 때 술 마시고 엉엉 울던 거 아직도 생각나네. 그때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라는 식으로 직장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꺼내더라는 거예요. 홍영자 씨에게는 그런 일들이 모두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겪었던 좌절과 실패들, 동료들 앞에서 창피당했던 일들이 모두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농담하는 것 같았는데 나한테는 전혀 재미있지 않았어. 왜 자꾸 아픈 기억을 들춰내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더라고. 더 심각한 건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었어요. 영자가 예전에 직장에서 정말 고생했어. 한 번은 실수해서 부장님한테 혼나고 화장실에서 울었는데라는 식으로 홍영자 씨의 부끄러운 과거를 폭로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홍영자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끊게 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니까 만나는 게 고통스러웠어. 친구라면 내 아픈 기억은 덮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는 말이 얼마나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냥 추억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일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아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친구의 과거 실수나 아픈 기억은 절대 들춰내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기억들, 좋았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일들을 나누세요. 그때 우리 참 즐거웠지. 그때 내가 도움을 많이 줘서 고마웠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진짜 친구는 상대방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지 그 상처를 들춰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는 덮어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게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